같이 있을 땐 분명 다정했는데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 좋은 순간도 있었고 나만 착각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그 관계는 끝났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못 놓습니다. 확실히 끝난 관계보다 애매하게 남겨진 관계가 오히려 더 오래 마음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미련이 많아서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특별해서만도 아닙니다. 사람은 끝난 관계보다 끝난 것 같지 않은 관계에 더 오래 붙잡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왜 애매한 관계가 사람을 더 오래 붙잡는지 그 심리를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은 분명한 거절보다 끝난 것 같지 않은 신호에 더 오래 붙잡힙니다. 관계가 끝나서가 아니라 끝났는지 아닌지를 계속 해석해야 하는 상태로 남기 때문입니다. 같이 있을 땐 분명 마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만 착각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그 확신이 금방 무너집니다. 나 오늘 뭐 잘못했나?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 기대한 건가? 이 질문이 생기는 순간부터 사람은 그 관계에서 쉽게 나오지 못합니다. 확실히 끝난 관계는 아프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관계는 마음을 어디에 둬야 할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남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먼저 구분해야 할 게 있습니다. 관심과 의도는 다릅니다.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줄 수 있습니다. 눈을 맞추고 웃어주고 다정하게 대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이 나와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와 함께 가겠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만날 때는 너무 잘해줍니다. 말은 다정하고 분위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좋습니다. 그런데 관계는 절대 또렷해지지 않습니다. 다정함은 줄 수 있어도 미래를 함께 가겠다는 선택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관심을 받는 것과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이 둘을 혼동하는 순간 우리는 없는 관계를 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에 더 깊이 빠지는지는 심리학에서도 자주 설명되는 지점입니다. 확실한 것보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을 더 강하게 묶는다고. 오늘은 다정한데 내일은 차갑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관계는 끝내 확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왜 오늘은 다르지?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아니면 정말 마음이 있는 걸까? 이 질문을 반복하는 과정이 사람을 소진시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확실한 사람은 생각이 덜 납니다. 헷갈리게 하는 사람이 더 오래 남습니다. 이건 그 사람이 더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답이 없는 관계일수록 마음은 더 오래 그 안에 머물게 됩니다. 이쯤에서 가장 많이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러는 걸까? 진짜 바쁜 걸까? 아니면 나한테만 이러는 걸까? 물론 누구나 바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정말 앞으로 가져가고 싶은 사람은 바쁨 속에서도 관계의 방향을 흐리게 두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러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주려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도 스스로 다루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 심리가 이렇게 작동하기도 합니다. 외로움은 달래고 싶다. 누군가의 관심은 받고 싶다. 그런데 책임지는 관계는 아직 부담스럽다. 그래서 끈은 놓지 않되 확정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그 애매함이 누군가를 붙잡는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까워지는 건 원하지만 분명해지는 건 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는 이 관계를 놓지 못하는 걸까요? 그 사람이 나쁜 걸 알면서도 이미 여러 번 상처받았으면서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놓지 못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느꼈던 순간이 거짓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분명 뭔가를 느꼈습니다. 그 느낌이 착각이었다고 인정하는 게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 순간을 복귀하고 내 해석이 틀렸나 돌아보고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 같은 감각에 머뭅니다. 사람을 붙잡는 건 추억보다도 아직 끝난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감각입니다. 그리고 그 감각보다 더 깊은 곳엔 나의 판단이 맞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자주 빠지는 착각이 있습니다. 가끔 오는 다정함을 지속될 관계의 증거로 읽게 됩니다. 뜨거운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분명히 특별했습니다. 그때 그 눈빛이, 그 말이, 그 분위기가 다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특별했던 순간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 관계가 특별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설렘보다 더 봐야 하는 건 방향입니다. 이 관계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뜨겁고 차가운 반복 안에서 제자리인가? 뜨거웠다가 차가워지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건 관계가 깊어지는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유독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상실을 인정해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 과정을 지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확실한 이별은 그게 가능합니다. 끝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비로소 그 감정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관계는 상실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닐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슬퍼하는 것도 포기하는 것도 다 너무 이른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프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상처도 미뤄지고 회복도 미뤄집니다. 미련이 많은 게 아닙니다. 마음이 정리될 단서를 받지 못한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지점으로 향합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느냐가 아닙니다. 이 관계를 앞으로 가져갈 의지가 있느냐입니다. 다정한 말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설레는 순간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분명하게 만드는 건 말이 아니라 일관된 행동입니다. 다정한 순간보다 일관된 태도를 보세요. 설레게 하는 말보다 관계를 진전시키는 행동을 보세요. 사람을 지치게 하는 건 감정이 아니라 방향 없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아직도 마음에 걸린다면 스스로에게 이 질문 하나만 해보세요. 이 관계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나? 그 답이 흐릿하다면 그 흐릿함 자체가 이미 하나의 답일 수 있습니다. 흐릿한 관계를 계속 붙잡는 것보다 흐릿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나를 더 지키는 일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 편이 되는 연습. 마인드 스낵스였습니다.